네, 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뭐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백신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계속 그 개발을 추진해 왔던 게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 발 성큼 다가섰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의 서정재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단 좀 백신 이야기 좀 간략하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화이자가 지금 그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는 백신 믿을 만한 거 맞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한 100여 종이 되는데요. 예, 대개 타입은 크게 세 타입입니다. 예, 하나는 RNA 백신 같은 백신 타입 하나, 그다음에 단백질을 재조합한 백신 하나, 예, 하나는 홀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백신. 예, 그런데 이제 RNA 백신이나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만 이 RNA 백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걸 하는 회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 데이터를 화이자가 먼저 발표하는 건데 아마도 어쨌든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다소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 내년 하반기쯤에는. 예, 그래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전에 예. 중국과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체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이때 사실 세계적 반응은 이렇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백신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네. 홀바이러스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전형적인 백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BL3급 정도 되는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제한적 제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런데 넘어야 할 허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건데 예. 사실은 가장 완벽한 백신은 홀바이러스 백신이 가장 완벽한 백신입니다. 그래요? 예. 너무 그래서 저는 더 들어 중국 것이 중국 백신이 큰 부작용만 없다면 네. 가장 완벽한 백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군요. 그 세계에서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울 텐데 네. 어쨌든 100여에 되는 백신 중에 뭐 10여 개 정도는 내년 하반기에는 적용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개발에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갖는 것이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회사도 코로나가 발생과 동시에 치료제 개발을 착수했고 네. 일상을 정상인과 환자한테서 이미 완료했고 그래서 환자들의 데이터는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2상은 올해 연내에 그 종료가 돼서 뭐 효과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치면 네. 올 12월 중에 한국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제도에 신청을 할 거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치면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항체 치료제는 저희가 그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환자들한테 투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말에 그 신청을 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부터는 바로 그러면 그 치료제를 풀 수도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 판단은 식약처가 규제 기관이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회장님 그 워낙 이게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무식해서요. 예.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감염이 되고 나면 예. 평균적으로 한 5일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서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 예. 평균. 예. 그러면 바이러스는 증세 나타나기 2일 전서부터 증세 나타나고 일주일 사이에 제일 번식량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제 번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를 하면서 세포 밖으로 나올 때 예. RNA 막을 깨면서 나오는데 아, 예. 그 막에서 독성을 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독성이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예. 장기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대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몸 안에 자연적으로 향체가 생기기 때문에 예. 2주나 3주가 되면 바이러스는 다 소멸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번식하면서 장기가 손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바이러스 환자지만 2주 내지 3주가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는 뭐 몸 안에 없을 확률이 높은데 예. 장기 손상이 돼서 장기 손상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가 손상되고 나면 그거를 치료해주는 특효약은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어허.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기 손상이 안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독감 같은 걸 할 때 보면 뭐 이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로 타미플루 같은 걸 쓰는데 네네네. 그게 되게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혈장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가 항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기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는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에머전시로 하는 데는 혈장 치료제가 더 개발 속도가 빨라요. 근데 혈장 치료제는 이게 그 완치자의 혈액을 그 공급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계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예. 혈장 치료제는. 예. 혈장 치료제는 좀 더 에머전시용이라면 항체 치료제는 대량으로 해서 보급형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회장님 그러면 연말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내 가지고 만약에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연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네. 지금 질본보건연구원, 식약처 그리고 저희 같이 계속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생산은 시작했습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갔어요? 항체 치료제 생산에? 예.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0만 명분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은 선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미리 생산에는 들어갔고 그래서 바로 승인 떨어지면 바로 그러면 이제 쫙 풀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이 10만 명분이 갖는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환자가 뭐 10만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예. 이제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단을 뭐 이건 저의 그냥 희망사항으로 하면 전 국민을 진단을 다 한꺼번에 해서 환자라고 판단이 들면 그날부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을 해봤던 결과로 보면 4일에서 5일이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 소멸됩니다. 사멸되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를 투약을 하면 4일이나 5일 되면 사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 손상 환자로 발전할 확률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는 얘기는 청정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게 뭐냐면 항체 치료제가 효과는 가장 빠른데 이거는 코스트가 비싸고 그리고 생산 캐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도로 많이 했을 때 기존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했을 때
150만 명에서 200만 명분을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량으로.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 개파의 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이런 메커니즘을 비슷하게 하는 게 미국에 2개 회사가 있고 영국에 2개 회사가 있는데 다 한다고 쳐도 사실 한 2천만 명분 이상 약을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 다 생산을 하더라도?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나왔을 때 국가를 청정 국가로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다 보급을 해서 쓰기에는 역부족으로 약물의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백신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항상 백신이 있어도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상은 완료가 됐고 2, 3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소수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한 데이터를 보면 그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건 4일과 5일 사이에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치료제를 안 받은 사람보다 44% 정도 단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제를 받은 사람은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일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투여한 사람 같은 경우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거만 해도 상당한 성과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성과죠. 이미 그 생산이 시작이 됐다면 결국은 연말에 식약처의 판단이 결국은 하나요. 그러니까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러면 식약처의 판단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상을 한 300명 정도 환자를 하는데 300명 환자의 데이터가 효과와 안정성에 문제가 없게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아직까지 혹시 부작용 보고는 없었습니까, 회장님? 아직까지는 부작용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고 있는 게요. 가격은 얼마쯤으로 그러니까 잡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회장님.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하면서 그래도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가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저희가 150만이나 200만 명분 정도 생산하면 10만 명분 정도면 국내용으로는 충분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원하는 나라에 같이 제공을 할 텐데 그거는 경쟁사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 기쁜 소식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었습니다.